나온 속보 내용으로는 지금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광복절 특별 사면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발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속보로 전해진 내용으로는 또 조국의 잔영 집행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복권도 되고 정경심도 역시 복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위기는 좀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민주당에서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특별 사면도 아니고 사실 지난주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사실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핵심 키워드인데 조국 전 대표를 과연 이번 8.15 광복절 특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뭐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그 여러 가지 예상 중에 하나가 8.15 광복절 특사였고 또 그러한 분위기가 이미 저번 주부터 해서 가시화됐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 이제 사실상 좀 흘러간 이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도 여러 가지 예상과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는 것이지 이미 이 특별 사면은 오늘로서 흘러간 이슈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최강욱이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는. 네? 뭔데 또? 자, 다음 주제 이겁니다. 와. 이거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아유, 꽃보다 의원이 더 화나네요. 이거 다 우리 덕분인 거 알죠? 이렇게 하고 방송해야 되겠네. 예. 예.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오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런 날이 오네요.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 사면 그 소감도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맞아. 사면 소감은 어떠세요? 아니 태어나서 처음 당하는 일이라 사실 얼떨떨하고요. 네. 우리 대통령님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었을 텐데 예, 국민적인 바람을 또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저보다도 다른 분들이 훨씬 더 기다리고 반가워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송구하고 계속 저는 이 얘기 들릴 때부터 자꾸 아버님 생각이 나서 사실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예, 흥분된다거나 뭐 막 즐겁다거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하여튼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걸 최 의원님한테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때문에.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일에 마침표를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정말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일의 발단이 처음에 너무 어이없었잖아요. 예, 그 확인서 하나 해줬다고. 근데 그걸로 지금 이렇게까지 의원직 날리고 그러니까요. 변호사 못하고 그러면은 생계도 위협을 받고 근데 이제 최강욱 의원님 그 와중에 방송 론칭하고 방송 여러 가지 시사 방송하고 지금 그 유튜브 방송계에서도 본인이 저는 그 영역을 구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도 내셨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화위복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서 저도 참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면이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요거는 최 의원님한테 물어보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개혁 동력에 새 정부의 개혁 동력에 이번 사면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그런 얘기들 많이 그래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면을 하면 뭐 조국 대표를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본인에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반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더 큰 일을 하려면은 형을 더 마치거나 지금 사면 빠르지 않냐 이런 의견이 한편 있는 반면에 한편 또 민주당에서도 지선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개혁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반대파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동력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50%로 당선되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맞는 일을 할 때는 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단 가능한 일을 할 때는
그 반대편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나를 지지하는 편을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예. 오히려 개혁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는 저는 정답이라는 것은 사면을 하는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의에 오히려 맞다고 예. 생각해요. 예. 조국 대표가 치를 만큼 죗값을 다 치렀고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맞는 쪽으로 맞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께서 하신 게 맞았다. 이런 거 아닐까요? 대통령님 생각은 이게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검찰 독재,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군사 독재가 끝나고 나면은 그 군부의 어떤 그 야만적인 행태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당연히 민주정부가 했어야 될 일이고 예. 검사 독재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그 탄핵되고 응징을 받고 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어떤 부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복하는 게 당연한 역사적인 어떤 순리나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게 개혁 동력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들을 넣어놔야지 왜 그걸 꺼내놔 가지고 개혁하는데 자꾸 잡음이 들리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들어가 있어야 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시고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그 세상에 무슨 저 100% 순도가 있는 일만 당연히 옳은 일이고 나머지는 1%의 흠만 끼워도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거를 개혁 동력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운운하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 생각이고 나의 어떤 정치적 장래하고 관련해 볼 때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지. 걷다가 왜 개혁 동력을 갖다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더 개혁 동력을 의심받는 일이 생겼으면 생겼지. 예. 필요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타이틀 제목에도 사필기정이라고 저희가 뽑았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안 하고 무슨 뭐 성탄절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나 그랬으면 정말 오히려 진짜 개혁 동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 정도도 못할 효능감이, 정도로 예. 배짱이 없느냐. 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정권을 잡았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배짱도 없느냐. 아마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예.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실 조국 전 대표나 이제 최강욱 의원도 그렇지만은 윤미향 전 의원 사면 예. 이 부분이 정말로 저는 그 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예. 윤미향 전 의원이 사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민들레그라는 그 언론에서 그 좀 자세히 좀 예, 얘기를 정리를 했어요. 마영주 판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마영주 판사 잘 아시다시피 조희대가 얼마 전에 4월 달에 이제 대법관으로 예. 임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마영주 판사가 2심 판사였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미향 의원이 처음에 언론과 검찰에서 막 그때 이제 사냥을 혼돈한 게 당했네. 있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하여튼 혐의가 많았어. 뭐 단체장으로 딸 유학비 샀다. 뭐 예. 지금 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이 윤미향 의원이 의원이 되니까 예. 처음 시작을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렇지. 의원이 예. 되자 이 굉장히 부패한 시민활동가인 것처럼 예. 얘기를 시작했던 게 처음에는 안성 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라는 예. 의혹을 떠들썩하게 그 집 사진 찍고 막 예. 담 넘어서 찍고 안에서 뭐 하나 찍고 난리 났었던 게 예. 그겁니다. 근데 그거 다 무혐의 났어요. 저 근데 이게 하나도 검찰에서 기소를 못했어.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맞습니다. 나무 가격을 잘못 계산했던 거예요. 네. 헐값 매각이라는 게 어이가 없었고 딸 유학비로 썼네. 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줬네. 뭐 자기 아버지를 쉼터 관리자로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네. 팔 만큼 그러니까 아빠 파고 딸 파고 남편 팠는데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보조금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예. 중복해서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게 뭐 국세청에 허위 공시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걸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안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아니었어요. 하나도 기소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그 윤미향 전 의원이 저것 때문에 재판받고 유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죠.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를 다 그렇게 명확히 알고 있을 기억하는데 저 사건 변호인 중에 한 명이 제가 전에 있었던 로펌의 변호사님이세요. 네. 저게 다 무혐의 네. 불기소 났던 날을 기억하는데 언론에 윤미향 기소 이렇게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기소된 건 저게 아니고 오래돼서 옛날 거라서 네. 영수증 하나 못 찾은 그렇죠. 거였거든요. 한 10년 전 거 영수증. 네. 식비하고 뭐 경비 이거 한 1,700만 원어치
영수증을 못 찾았나 봐. 없을 수 있잖아요. 이 단체의 예. 크기나 상근자의 규모를 예, 예. 보면 근데 얼마나 털었으면 저게 나왔겠습니까? 예.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털어서 예. 1,700만 원을 찾아냈다는 예. 거예요. 근데 그때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기사 나왔던 건 제목이다. 윤미향 기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당시에 1심에서는 어쨌든 저 나머지 하는 다 이제 그 검찰 어차피 기소도 안 했었으니까 한 두세 가지로 해서 기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딱 저거 하나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냈거든요. 징역형도 아니야. 그냥 벌금 1,500만 원으로 이제 벌금형으로 했는데 문제는 2심입니다. 2심. 네. 2심에서 마영주 판사가 재판부였잖아요. 늘어나죠. 저게 저는 정말 황당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횡령액을 8천만 원 정도로 늘려서 네. 인정을 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징역형을 징역형을 부과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서 이제 사회장으로 치르다 보니까 기부금이 있었잖아요. 예. 이거를 기부했다. 그러니까 조의금을 다 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조의금을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 장학금으로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기부금품법 위반이다라는 그러니까. 걸로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그걸 다 정의원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왜 정학금으로 쓰느냐 이걸 갖다 글쎄 걸어버리는 거예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처음에 털었던 것은 윤미향 의원의 집에나 가족이나 윤미향 자신의 주머니로 뭐가 들어갔을 거다 예.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거 유죄 받은 것조차도 예. 기부금 받아 기부했다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 많은 분들이 저 과정을 지금 모르고 윤미향 의원은 굉장히 파렴치한 거로다 뭐 횡령하고 네, 실제로 뭐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이거를 계시더라고요. 지금 다 예. 기억할 거예요. 예, 예.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1심에서 딱 그 1,700만 원 영수증 못 찾은 거 그거로 하나 유죄 판결 벌금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그게 아니고 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서 어쨌든 조의금을 갖다 시민장롱으로 치웠으니까 너도 나도 기부금을 이제 조의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도 그러니까 최강욱한테 그 벌금 내라고 17번이 한 것처럼.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돈이 남았잖아.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의금이.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가들한테 장학금, 김복동 할머니 원래 유언이 그랬으니까 장학금으로 줬는데 그거 네가 가졌어야지 왜 장학금으로 줬느냐. 그 기부금품법 위반이다. 김복동 할머니 법정 상속인은 정의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연이 그거 다 가졌어야 되는데 네. 그걸 왜 왜 장학금 나눠줬느냐 장학금으로. 네. 아니 그걸 여기서 걸어버린 거야. 이 죄목도 그걸 저는 징역형으로 그냥 해버린 예, 거야. 이 죄목도 좀 과하다라고 과한 이 사회 상식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상식이나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뜻에도 맞지 않는 이 법 집행이라고 아니, 생각하지만 조민 장학금 받은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는 놈들인데 저 같은 식이잖아요. 갖다 붙이는 네. 형량 어떻게든. 자체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렇죠. 양형도 뭐. 이게 본인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장학금으로 장학금 나눠주고 줬는데. 이거 다 공개돼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거를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영주 대법관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윤미향 의원이 싫다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마영주 대법관은 저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희연 대법원장이 픽해서 이제 추천으로 다 대법관이 네. 됐고 참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우리나라 검찰과 검찰뿐만이 아니고 사법부도 재판부도 놔둬야 되는 건가?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저 사람들은 아니죠. 어쨌든 많이 배우고 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다 맞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이걸 그냥 인정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정말로 저는 네,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 상식을 저버리고 저거야말로 그냥 법기술자들이 그 법의 잣대를 구부리고 피고 지네 마음대로 갖다 쓰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마영주 입장에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할까 하는 게 의문이에요. 마영주는 괜히 마은혁 재판관한테 엮여가지고 지가 취임 늦게 못한 것만 억울하지 저때 저런 일을 벌이고 이것이 나중에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저게 2심에서 만약에 저렇게 마영주가 해놓고요. 예. 상고심 그 판결이 나기 전에 마영주가 대법관 되잖아요. 그러면 또 저걸 안 엎습니다. 절대로. 2심에서 판결을 했던 판사가 예. 대법관이 되면 예. 그거는 그대로 맞다고 하는 게 지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뒤집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당해봤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법원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 것인지를 정말 심각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왔어요. 진짜 정말로.
저희가 이제 뉴스 들어가기 조금 전이죠. 4시에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윤미향 의원 등 사면 복권이 대거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좀 대통령의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의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사면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시원한 사면이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승부사적 기질을 잘 발휘하신 사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면의 대상이 굉장히 넓고 또 굉장히 많아서 대사면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했고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 이런 부분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면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가장 주목이 됐던 게 무엇보다 이제 정치인 사면 부분이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서 여야의 그 정치인들이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 사실 이번 사면에 정치인 사면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이 가장 큰 공을 세워주신 분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문자, 네.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정치인 사면이 공론화에 들어갔고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께서 승부사적 기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게 그 순간 찰나의 실수 아닌 실수겠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활용해서 여야의 정치권 인사들을 폭넓게 수용해서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올렸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정권 초기에 지지율도 높은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명단에 대한 우리 국민 개개인의 호불호나 예. 평가가 다른 부분은 또 제가 충분히 존중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이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사건만 봐도 이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아예 마음을 먹고 저 사람들 죽여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서 조국 전 대표만 해도 그렇습니다. 본인, 아내, 친형, 심지어 유언한 친형의 전처, 형수, 어머니, 80 넘은 어머니, 아드님, 따님, 오촌 조카, 그 외에 이러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인인데 예. 인턴을 한 건 맞는데 시간이 과장됐다라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NGO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예. 이번에 이 기소를 주도한 당시 기소를 주도한 검사들 있죠. 사법연수원 시절에 1년 차에는 2주, 2년 차는 6개월 동안 연수나 시보를 하는데요. 그 시간 못 지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 담당 기관에서 그래도 2주간, 6개월간 나와주셨기 때문에 다 그 기간을 채웠다고 인증을 해주거든요. 예. 그럼 전원이 먼저 감옥부터 가야죠, 본인들부터. 근데 이러면 그런 것은 반성도 안 하고 그런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최강욱에만 너무나 혹독하게 가혹하게 해가지고 기소까지 한 사건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과잉 스펙을 쌓았다라는 지적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당하게 비판일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조국 전 대표께서 정말 수차례 한 수십 번 말과 글로 수십 번 사과를 드렸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저는 그런 비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국 교수님 부부의 어떤 자기들이 지적하는 부분 그러나 그건 그거고 삼족이 멸하듯이 어마어마한 정말 고통을 당한 분이 그리고 아주 짧게 실형을 산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실형도 살고 계시는 분이고 제2야당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런 분을 사면해 줌으로써 이렇게 다시 한번 국민 대통합의 계기와 다시는 정치검찰이 어떤 사람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중대한 변곡점을 만드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했다. 그럼 명단 보면 국민의힘
전 의원들 이 사람들 들어간 거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국 최강욱 윤미향 등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뭐 뇌물 받거나 파렴치범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국민의원들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뇌물을 받거나 아주 파렴치범들이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야 대타협을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또 송원석 전 원내대표가 현 원내대표죠. 김진욱 대표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처럼 열심히 본인이 문자까지 보내서 요구한 것까지 다 수용을 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정하게 수용했다는 모양새까지 갖췄다. 일각에서는 비판한 분이 있겠지만 사면을 통해서 국민 대통합, 사회도 통합의 계기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 대통합, 국민 대통합 말씀하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사면 복권 발표가 있은 직후에 4시 반쯤에 원내대표실 앞에서 윤미향 전 의원이라든지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주장한 인물들도 다 같이 복권 사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인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특히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나 가능할까? 그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할 생각이 정말로 있었다면 처음부터 애초에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일관되게 반성하면서 이번에 정치인 사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조국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의 형기를 채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23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데 거기에 김태우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23년 5월 달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에 지금처럼 8.15 맞습니다. 특사가 돼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본인의 죄로 인해서 그 구청장직을 면탈을 당했던 사람을 다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사면 복권을 했던 집단들이잖아요. 그리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게 얘기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조국 전 대표 좀 전에 우리 안질권 소장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사모펀드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어디 갔어요? 아무 데도 간 데 없고 탈탈 털어가지고 별건에 별건 해가지고 결국은 조국 일가를 완전히 일가를 이제 다 박살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었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만들어 놓은 게 국민의힘이고 또 언론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겁니다. 예. 그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1심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7가지 혐의가 무혐의 됐어요. 딱 하나. 영수증 챙기지 않은 것 때문에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항소심에서 마용주 재판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내립니다. 예.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법률적 조항들을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그걸 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관 대법원 체제에서 그거를 그냥 확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미향 의원이 일부 부실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죄가 일부 있습니다만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형벌을 받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통해서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신 거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은 정말 제가 수십 년 지켜봤거든요. 저희들도. 예. 지켜본 사람들이 100% 물론 이제 이용수 할머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부실회계라든지 또 일부 우리 이한부 피할머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또 여러 번 사과하셨잖아요. 예. 역시 이분도 다 잘했다고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어떤 할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그 할머님의 통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할머니라든지 폐자를 돕는 단체의 통장이 아니면 그 단체의 상징적인 인물의 개인 통장을 개설해서 조익을 받고, 근데 그걸 개인이 조익을 받아서 횡령했다 이렇게 몰아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수십 년 사회운동을 민주화운동하면서 그런 장례 비용을 모금했던 개개인의 대표자나 단체는 모두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분 통장이 아니라. 그건 실무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수증 처리 없이 일부 사용을 했다 쳐요. 나중에 본인이 기부금이나 기여한 게 더 많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일부에서는 조국 교수님이나 윤미향 전 의원님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채팅 해보니까. 그런 비판은 일부는 정당하다 봅니다.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소란을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빌미중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의견을 가지시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국 교수님과 윤미향 전 의원님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정말 그 과정에서 숨진 사람도 있었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대부분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윤석열, 김건희 정치검 제1당이 문제 제기했던 대부분은 본질은 대부분 무죄가 났다는 거. 그러니까요. 예. 티끼리 태산으로 이렇게 과장된 것이 일부 있었던 것이지, 그건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건 우리 주권자 국민들의 권리시죠. 예. 하지만 사면복권 제도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은 억울한 피해자들 또는 과도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고 광복절이라는 크리스마스 같은 민족의 대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길적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애써달라라는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비판적인 국민들이 계시는 거 알지만 좀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통 크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